세상엔 참 이상한 일들이 많고 이상한 사람도 많습니다. 오키노 TV는 대부분 사람을 해하는 사건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해 드렸었는데 오늘은 파렴치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림프종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던 카일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 그녀에게 지인이 벨 깁슨이라는 여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줍니다. 벨 깁슨은 호주의 웰빙 블로거로 어마어마한 수의 팔로워를 거느린 여성이었습니다. 각국의 팔로워들이 그녀를 칭찬하고 응원하고 열광했습니다. 예쁘고 젊고 게다가 아픔을 이겨낸 성공한 여성이었죠. 벨 깁슨은 2009년 7월 병원에서 4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식단을 시작해 수술이 불가능한 뇌암을 이겨냈다고 블로그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2013년에 그녀의 인스타 계정에 그녀만의 레시피들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카일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그녀가 올린 사진들을 보며 여러 가지 느끼는 바가 컸습니다. 4개월밖에 안 남았던 사람이 식단을 통해 병을 극복한 데다 겉모습도 건강하고 밝아 보였으니까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본인과 그녀를 비교하게 됐죠. 본인은 매일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 머리카락이 빠지고 또 다른 고통스러운 치료에 그렇게 힘든 생활을 보내던 와중에 벨의 이야기와 기적의 식단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팠다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병을 치료했다니 믿음이 생겼죠. 카일리 역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겠죠. 그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진저리가 났고 나를 위한 음식을 해먹어 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일리는 벨의 책과 앱을 구매했죠. 벨은 책과 앱의 수익금의 일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좋은 일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카일리는 그녀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벨은 정말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인데 벨의 말이 사실인지 당시에 입증된 것이 없었음에도 본인의 확신과 확고함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믿었습니다. 조금 의심이 들더라도 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믿음을 갖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일로 사기를 치는 이상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상상은 보통은 하기 힘드니까요. 영국에 사는 맥신 역시 벨의 블로그를 보고 그런 웰빙에 대한 것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11살 때부터 궤양성 대장염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아오는 생활을 하며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만 했습니다. 병이 지속되지만 의사들은 확실한 원인을 알려주지 않았고 그 부분에서 그녀는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학생이 된 맥시는 벨을 알게 됩니다. 당시 맥시는 약 때문에 체중 증가가 와 있던 상태로 벨의 식단을 보고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정했죠. 동물성 제품, 글루텐, 탄수화물 등을 끊는 식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몸무게도 좀 빠졌고 그러다 보니 좀 건강해진 것도 같은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맥시는 저체중이 오고 생리를 하지 않았고 건강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건강하지 않은 본인의 몸을 탓했습니다. 2014년 7월 벨은 자신의 인스타에 본인이 또 다른 암 4개가 더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그녀를 응원하는 모든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했죠. 특히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고 열심히 삽니다. 코스모폴리탄에서 소셜미디어 부분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벨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었는데 그들에겐 벨이 주장하는 바들이 영 믿음이 가지 않았거든요. 정말 아픈 사람이 맞는 건지 하는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2015년 한 신문은 기부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발표했고 같은 해 4월 한 잡지에서 벨과의 인터뷰를 실어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시인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5월에는 소비자 감시단체가 음식을 통해 암을 퇴치했다는 주장에 법적 절차를 가합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벨은 5건의 소비자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한 것에 대해 독자에게 그릇된 안내를 한 혐의로 4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벨은 돈이 없다며 갚을 능력이 없다고 주장을 하며 벌금과 이자가 합쳐져 50만 달러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12월 말 소비자 단체는 연방법원에 영장을 신청했으며 2021년 5월에는 호주 정부가 내라고 한 벌금이 미지급되며 벨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이렇게 그녀가 한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밝혀졌지만 벨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선 지금까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카일라는 벨의 사기 행각에 대해 알게 된 뒤 다시 화학요법을 시작했고 맥 씨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속기 쉬웠던 것을 기억한다며 참담한 기분을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의 질병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소셜미디어에 더 많은 규제가 도입되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분들에겐 금전적인 부분에서 책이나 앱 말고는 크게 당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건강에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발각되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겠지만 말이죠. 사기를 친 것은 둘째치고 아픈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놀았다는 것이 너무 괘씸합니다. 분명 그분들 중에서도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따라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팠던 사람이 저렇게 식단을 하고 활기차졌으니까 모든 사기 범죄는 나쁘지만 이렇게 절실한 사람들의 마음을 농락하는 범죄들은 최악인 것 같습니다. 법원에 출두하는 모습조차 너무나 평온해 보여 또 한 번 화가 나네요. 그렇게 절실한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고 편안하니? SNS가 보편화되면서 사기 방법도 가지각색으로 늘어나는데 별다른 규제가 없다 보니 슬프지만 우리가 더 조심해서 조금 더 사실인지 아닌지 진실을 알아보는 눈을 키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또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항상 안전한 생활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큐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